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쟁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과 조세,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소재,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재산세 등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아무런 이익도 향유하지 못하는 상속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상속인으로 하여금 한정승인 신고나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아닌 상속 포기로 유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재산세에 보겠습니다. 재산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재산세는 그 납세 의무 성립일이 파산 선고 전인 경우는 물론이고 파산 선고 후인 경우에도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므로 당해세라 그러죠. 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이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양도소득세가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은 관제인이 임의 매각하는 경우하고 뭐 강제 집행으로 형식적 경매하는 경우 혹은 기존의 강제 경매를 수개하는 경우 이렇게 임의 경매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을 한가하는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양도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에는 파산관제인이 한 임의 매각 있죠.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파산관제인이 속행 신청으로 계속된 강제 경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경우 다시 한번 임의 매각,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파산관제인이 속행 신청으로 계속된 강제 경매. 물론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이제 법원에서는 임의 경매로 분류되지만,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형식적 경매는 기존에 있는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와는 좀 구분되죠. 아무튼 이 세 가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채무 초과인 상태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소득세법 89조 제1항 1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겠죠. 결재권자인 근저당권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행사이므로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경우에 추가 쟁점으로 파산 선고 후 담보권 실행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법 제473조 제2호 단서의 재단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73조 제2호 단서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첫째,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의 소유 사실 또는 그 자산의 양도 처분 사실에 터잡아 과세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의 수익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라는 견해와 두 번째,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파산재단의 관리 한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 세 번째, 파산 채권자를 위한 공익적 지출로서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 타당한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 네 번째,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 한가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 다섯 번째, 각 조세 채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여섯 번째, 양도소득세를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재단 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별채권자인 담보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후 자녀 경매 대금이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재단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일반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재단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 23. 각주 23 보겠습니다. 이주영 판사님이죠. 설왕설래 6가지 견해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2, 3, 4설에 의하면 파산선고 저당권자의 별채권 행사로 부동산이 경매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재단 채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통설이었죠.
대법원 판례 중에는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의 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하급심 판결로는 파산 선고 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473조 제2호 단서 파산 선고 후의 원인 임의경매 매각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므로 재단 채권이라고 본 수원지방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 구합 72574 판결과 구파산법 하에서 이제 뭐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물세를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인제, 균등세에 본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수원지방법원 판결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 구합 75274 이게 뭐 이제 유명한 판결이죠. 수원지방법원에서 임모 변호사님 저희 후배인데 변호사님이 이제 관여한 파산관제인으로 관여한 판결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이게 예전의 판결이잖아요. 이 관제인 실무 편람은 이수 변호사님이 2023년 우리가 11월, 12월, 1월 달 이때 이제 12월에 원고가 넘어가고 법원에서 사법발전재단에서 이제 4월, 5월 올 상반기 중에 편찬을 했고 요게 이제 소원 고등법원에 가서 그대로 확정되고 대법원에서 언제 확정됐냐면 공교롭게도 이 관제인 실무 편람 나오기 전인 나오고 나선가요? 나오기 전인 2023년 6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요 판결 그대로 요거죠. 파산재단에 속하나요? 관하여 생긴 부동산으로 재단 채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좀 전원합의체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엄밀하게 이제 뭐 논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재단 채권이다. 결국은 이제 채무자한테는 좋은 거죠. 채무자한테는. 근데 관제인한테는 상당히 신경 쓰는 겁니다. 속된 말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압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판례 때문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인천에 있는 모 변호사님이 이제 신청인이었어요. 제가 파산관제 사건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뭐 보니까 인천이나 이쪽 수도권 쪽에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한 서너 개 정도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동산이 한 서너 개가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후배인데 그 변호사님이 이제 신청인이었죠. 그분도 관제인이었습니다. 인천 신청 사건을 이제 서울 쪽에 신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이제 파산관제인은 관두고 인천에서 이제 뭐 다른 것 쪽으로 이제 전직을 하셨습니다. 전화가 와서 형님 그 부동산 그 임의경매가 됐는데 그거 양도소득세를 좀 계산을 해서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거는 재단 채권이 아닌 게 이제 명백했죠, 실무가. 무슨 소리냐, 그거를 왜 관제인이 하냐.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될 거를. 근데 이제 인천 쪽에는 그걸 다 관제인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냐. 그래서 서울은 글쎄 그런 실무가 없는데, 더군다나 그건 재단 채권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 뭐 압박이라고 하면 압박은 아니고 그냥 좀 얘기한 거죠. 요 판례가 나오고서 이제 요 판례가 나오고서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사안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재단 채권으로 봐서 이제 의견서를 써서 재단 채권으로 봐서 이제 해결한 사안도 있고요. 아무튼 아까 그 말한 인천 사건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파산재단에 편입됐습니다. 제가 임의 매각으로 이제 전세 끼고 팔아서 한 1,500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에서 남은 게 한 3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산재단에서 한 5,070만 원 정도가 이제 형성됐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분한테 여자분인데 이런 판례를 뭐 굳이 그분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파산재단이 형성되는데 과거에 최근에 경매를 한 서너 개가 경매가 끝나서 거기 혹시 양도소득세가 이제 신경 쓰이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걸 걸고 이런 거를 채무자 입장에서는 걸고 물어줄 수도 있죠. 대법원 판례가 양도소득세를 재단 채권으로 받는데 관제인이 이거 왜 안 내줬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고 실제 과거에 파산관제인이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을 당한 경험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제인 저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냐면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5천, 하나는 4천 정도 형성되는데 비슷하게 세 건 정도씩 경매가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채무자한테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든지 한번 알아봐라. 나중에 뭐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재단채권 양도소득세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두세 달 기회를 줬는데도 아직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건은 에이 그냥 신청했습니다. 재산 채권 조사기를 신청을 했고 한 건은 채권 조사기를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제 판사님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요약 보고를 하거든요. 엑셀로.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거 재단 채권인 판사님들이 대부분 판례를 알고 있죠. 그 저희 판사님이 이제 이거 그때 연수 때 같이 나중에 제가 강의하겠지만 뭐 해설을 하겠지만 남판사님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판사님도 이제 그거를 아시고 일단 뭐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계십니다. 양도소득세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24년 개인 파산 회생 사건이 특징인가요? 아니 빅뉴스에서 그 이제 동영상에서도 요 2024년 6월 달에 나왔어요. 이 판례가. 좀 어정쩡한 판례다. 그리고 이제 2024년 관제인 연수에서도 요 다음 편에 이제 안병걸 변호사님이 조세 이론을 하죠. 거기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어정쩡한 판례예요. 어정쩡한 판례인데 그래도 대법원 판례로 족적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같으면은 그 아까 4,500, 5천만 원 그 형성된 거는 그냥 두말 없이 벌써 끝냈죠. 뭐 양도소득세는 그 재단 채권도 아니고 파산 채권도 아니고 그냥 채무자가 부담하는 새로운 조세 채무죠. 일종의. 아무 미련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이게 대법원 가서 그냥 그래서 뭐 좀 어정쩡한 판례 뭐 판례가 다 정확한 게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냥 요 논리 그대로 인해서 그냥 파산전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해 생긴 것이므로 재단 채권이라고 본 요 수원지방법원 518 2023년 5월 28일 요 사건 구합이 되는 건 행정사건입니다. 이게 그대로 확정돼서 뭐 하여튼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사건으로 돼 있고 그렇죠? 아무튼 좀 신경 쓰이는 판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뭐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쟁점이죠. 재산세는 의문점이 없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게 양도소득세에서 임의경매도 과거에 재단 채권 아니 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본 지방 세무서에 실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최근에도 지방에 있는 어떤 직원분이 전화가 오셔서 파산건재 업무를 이제 새로 시작한 변호사님의 보조인입니다.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제 어떤 사건에서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 그거 저 임의경매입니다. 그거 그냥 파산 선고에 의한
취득으로 봐서 면세다. 그렇게 답변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쟤는 그거 그냥 구두상으로는 나중에 또 오리발렘을 수 있으니까 뭐 녹음이라도 해둬라 그랬는데 뭐 서면상으로 질의를 해서 받든지.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변호사님하고도 그 조세 이론을 강의하신 분하고도 얘기하다가 지금 뭐 반포세무서인가요? 거기서도 큰 건이 하나 걸려 있다고, 임의경매에서.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죠. 이게 이제 면세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는 뭐 어떠한 A라는 방침인데 그 방침이 할 때는 또 당사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게 좀 양도세가 참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왜 그러냐면 이 직권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는 거죠. 근데 양도소득세가 이제 이번에 저 조세 그 뭐 정부에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이제 그 세무조사할 때 이렇게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중에 양도소득세를 두드려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나중에 치밀하게 검증을 한다는 얘기죠. 국세청에서. 다 하겠습니다만 좀 의심나는 거라든가 자기네 입장에서 일정한 기준이 되는 거는 꼼꼼하게 검사를 하겠죠. 검증을 하겠죠. 거기에 걸린 겁니다. 거기에 걸려서 양도세 부과되는 게 뭐 몇 조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뭐 파산 선고 후에 이런 간혹 부과되기도 하죠. 직권으로.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좀 아직 확립은 된 건 아니지만 논의가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